여러분, 오늘 아침에 창밖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고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에이, 그거야 매년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들으시면 여러분 건강에 큰 손해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먼저 황사와 미세먼지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쪽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입니다. 봄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옵니다. 크기가 보통 10마이크로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좀 다릅니다. 공장 굴뚝,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연료 같은 데서 나오는 먼지입니다. 크기에 따라 PM잼, PM2.5로 나뉩니다. PM잼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PM2.5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작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대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황사까지 겹쳐서 공기질이 매우 나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숫자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도 다 숨을 쉬는데 왜 우리만 더 위험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폐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미 기저질환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미세먼지는 바로 이런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노인층의 응급실 방문율과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에서 관련성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귀가 열리십니까? 아직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호흡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는 코와 입을 통해 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큰 먼지들은 코털이나 기관지의 점막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PM2.5 같은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이런 방어막을 뚫고 폐 깊숙이 들어갑니다.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폐포는 뭡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만성폐쇄, 성폐질환, 천식,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 위험과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호흡기가 괜찮으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호흡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미세먼지가 폐포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혈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혈관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대한순환기학회와 미국 심장학회 연구들을 보면 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하고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봅시다. 첫 번째, 눈입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직접 닿습니다. 그러면 눈이 따갑고 가렵고 충혈되고 눈물이 납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와 목입니다. 미세먼지가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목이 따갑고 아픕니다. 세 번째, 기관지와 폐입니다.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피부입니다. 가려움, 발진,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염증 반응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십시오. 나쁨 이상이면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둘째, 마스크입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셋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씻으십시오. 넷째,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창문은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십시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여섯째, 식사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이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절대로 피우지 마십시오. 일곱째, 운동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 운동을 하십시오. 여덟째, 눈 관리입니다. 눈을 비비지 마시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십시오. 아홉째, 약물 관리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 자제를 권고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배포나 대피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폐쇄 성폐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 마스크 없이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다. 미세먼지는 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보조수단입니다. 마스크로 산소가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력이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누적됩니다.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